일부에 이어서 이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송영길 의원, 그리고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 단장을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2부를 시작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이 호남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네, 참패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때 민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지금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번 호남 참패는 여러 가지 저도 당 지도부에는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분석의 한계는 있겠습니다. 분당이 된 것이 아무래도 큰 거죠. 이 국민의당과 분당이 됐고, 그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더불어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반감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총선을 지도했던 지도부는 김종인 체제 아니었습니까? 네. 셀프 공천이 상당히 많이 실망을 줬던 것이고, 또 김종인 대표 본인이 여러 가지 정체성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도 수도권에서는 이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1인 2표를 통해서 또 저희 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준 것은 국민들께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준 것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잘 해라고 책찍을 내린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에서는 굉장히 크게 참패를 했는데 그 당시 이 반문정서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남과의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고려해서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는 과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호남 참패 이후 많은 부분들 호남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 각자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후보다. 왜냐하면 당대표 시절에 분당의 책임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송영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종인 대표를 모셔온 분도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호남 고속철 문제라든가 호남에 관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집권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 호남인들의 그런 가슴 속의 멍울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될 그런 어떤 책무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책무도 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많이 더 풀어질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네. 책임의 일부를 문재인 후보, 현 후보의 책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송영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지냈던 분으로서 또 당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에 호남에 가서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뛰고, 또 사모님도 뛰고 호남과 연정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뛰어서 호남의 지지도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인사차별 문제는 많이 오도가 된 게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용섭 전 장관을 만나서 했습니다만, 전남대학을 나온 지방대 출신을 국세청장이라는 요직 중에 요직으로 임명한 것을 얼마 전까지도 누가 자기를 추천했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추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기 생색도 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든 지방대 출신이든 상관없이 능력을 보고 발탁을 한 분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것들은 오해가 벗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에 일부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주요한 요직들은 대부분 호남이었습니다. 감사원장 전윤철, 국세청장 이용석, 검찰청장 김종빈 여수 출신, 법무부 장관 천정배 목포 출신,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북 출신, 정세균 산자부 장관, 국회의장 김원기 임채정
대법원장 황윤구 출신 이용훈 대부분 호남 출신들이 많은 요직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일부 서운한 점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고요. 네. 저는 누가 되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철저하게 형평에 있게 호남뿐만 아닌 전국의 능력에 따라 지역 차별 없이 하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탕평인사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계시는데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 어제 이야기로는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문화 중심 도시의 예산들을 좀 더 확충시키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을 다 써서 이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모습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주가 과연 문화를 가지고 문화만으로 이렇게 발전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퀘셔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 다른 광주를 위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희정 지사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광주가 ICT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그 발상지, 그러니까는 그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광주의 그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냐.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에는 그 기아자동차 등 해가지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와 백색가전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삼성이 이 백색가전 시설을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공백이 있는데 네. 이 공백의 부분을 저는 로봇 산업으로 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